사랑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에너지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호의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하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이 찾던 사랑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고받게 될 것이다.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책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였습니다. 생각이 넘치면 머릿속은 항상 피곤하죠. 괴로운 기억은 물론이고 행복한 기억 또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또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생각이 많아서 힘든 저는 나약한 사람인가요? 생각이 많아서 힘든 이유는 마음이 깃들지 않은 생각은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매사에 감정을 실을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쓰게 돼요. 나약해서가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라서 감정이 깊기 때문에 넘치는 생각이 괴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약하다며 주저앉는 자조를 다정한 칭찬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같은 말로 사랑하는 모든 것에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고 행복한 기억은 마냥 즐겁고 벅찬 감정으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멈추려고 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고칠 점이 아닌 장점으로 여겨준다면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좌절은 사람을 끝없이 가라앉게 하지만 좌절의 끝이 있다면 가라앉던 시간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보다 복잡한 머릿속을 헤매는 수험생분들께 응원의 메시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저희 페이지 터너는 여러분의 청춘으로서의 한 걸음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라서 끝나지 않은 책 페이지 터너 DJ 준이 나인 딩동입니다. DJ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녹음 때 뵙고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휴방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3화가 업로드된 다음 날이 수능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제가 수능 친 지 진짜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니 말이 안 돼요. 어쩐지 뭔가 갑자기 추워진 거 아닌가 했더니 그날이 또 벌써 다가왔네요. 저희 페이지 터너 청취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험생분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 긴장이 되시겠지만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응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조건 빛을 발할 테니까요. 내일은 자신의 의지로 길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작의 날이죠. 시험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돌아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 둘 셋 하면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하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화이팅! 네, 이제 책과 함께하는 페이지 터너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3화에서 저희 페이지 터너가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2화에서 예고드린 책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이 책은 연작소설로 대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의 사랑을 담은 4개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한층 더 몰입할 수 있게 영화화된 제2에피소드로 과몰입 토크를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준이님과 나인님은 영화 보셨나요? 저는 책으로만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제2에피소드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책으로만 읽어도 되게 울림이 있는 에피소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영화랑 책이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영화는 못 봤고 책만 봤거든요. 근데 책에서 되게 제가 읽어보지 않은 분야에서 되게 좀 신기한 감정도 있고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감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은 부분으로만 읽고 영화는 풀로 다 봤거든요. 또 책하고 영화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책 속의 제이와 흥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서 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흥수가 책에서는 영이라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때는 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이와 영을 떠올리며 단편소설 제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남들 눈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우리가 이상해? 미친년과 게이가 만났다. 바야흐로 애니멀 라이프의 시작이었다. 제이에서 게이 남성인 주인공 영과 정조관념이 희박한 대학 동기 제이는 만난 남자들에 대해 수다를 떨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가 스토커 남자에게 위협받은 사건을 계기로 같이 살면서 둘은 제이의 임신 중절 수술, 그리고 영의 연인의 죽음과 작가 등단 등 20대의 큰 사건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파란만장한 청춘기와 제이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무척 유머러스하지만 찡한 결말이 잠옷 큰 여운을 남긴 단편소설 제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적나라하고 유머러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평생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의 시선으로만 단정되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영을 동성애자로 혹은 제이를 정조관념 없는 여자로 단정짓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의 틀 안에서 규정짓는 것은 억센 편견이지 않을까요? 대도시에서 단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용기를, 어떤 안간힘을 내고 있나요? 저희 페이지 터너의 대도시 생존 가이드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네. 3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과몰입 토크쇼의 주제는 조금 연한 맛과 진한 맛으로 준비를 둘 다 해봤는데요. 먼저 연한 맛부터 해야겠죠. 연한 맛 주제는 제이와 영 둘 중에 더 친구 맺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과몰입 토크쇼의 예열을 먼저 해볼까요?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둘 다 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지하철 타고 오면서까지 계속 제이, 영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이랑 좀 더 친구가 맺고 싶더라고요.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보통 학생들 같은 교육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보통의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좀 머리가 진정하는 그런 욕구와 이성이 좀 따로 노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제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욕구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뭐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놀기도 하고 출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랑 좀 진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제가 겪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연한 맛이라고 하셨는데 살짝 좀 진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임신 거부증 관련된 사건을 제가 맡은 적이 있었는데 임신 거부증이 참 신기한 게 임신을 했는데도 아이가 그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서 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삭이 됐는데도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책 속에서 제이가 결국은 이제 임신을 했다가 그 낙태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제이랑은 친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누구랑 친구를 하고 싶냐고 하면은 오히려 영 쪽이랑 친구를 하는 게 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영이랑 더 친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아까 딩동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는 조금 더 톡톡 튀고 조금 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라면 영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잔잔하고 좀 받쳐주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잘 지낼 수 있던 것도 뭔가 그런 영의 잔잔한 면과 제이의 조금 톡톡 튀는 면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분위기를 상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싶어서 영이랑 친구를 맺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이한테서 제이의 그 언행이 제가 조금 친구하기가 그렇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영이 걱정을 했어요. 너 정말 괜찮겠냐? 이건 좀 그래도 수술이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이가 그냥 여드름 하나 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하면서 집을 나가거든요. 이제 수술을 알아보러. 근데 이 말이 참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은 입장으로서는.
저는 또 영화를 위주로 봤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거부감을 낮춰서 많이 작업이 되잖아요. 김고은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신 제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멋있는 20대 초반? 같이 분위기가 엄청 예쁘게 잘 나와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도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랑 영화를 둘 다 접해보신 다음에 비교하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제이랑 영 둘 중에 누구랑 친구를 맺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이 좀 더 많았네요. 그리고 이제 딩동님은 제이랑 친구를 맺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두 캐릭터가 모두 다 독특하고 매력이 있는 캐릭터여서 진짜 고르는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이런 캐릭터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다음 진한 맛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동성애는 영의 일부일 뿐 동성애가 영을 이루고 있는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애정이 향하는 방향이 성격과 또 삶의 자세까지 정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소설 속 사람들이 영과 제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 제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진한 맛 토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해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공부도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질 직업이 뭔가 전문성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뭔가 저한테 지식적인 부분을 기대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근데 사실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약간 뭔가 똑똑할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좀 없애 주셨으면 하는 그런 해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해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 자체가 조금 휴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축축축축 밟아서 졸업하는 그런 게 보편적인 학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윤희는 이렇게 해서 바로 졸업하겠지? 이런 거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착실하게 뭔가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아직 방황 중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싶으면서도 조금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1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을 사람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딩동님은요? 저는 해명 말고 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KFC에서 버거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주문 띵동띵동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고 버거 하나 잘못 만들면은 옆에서 혼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위축당하고 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만 하고 때려칠까라는 생각이 이 책임감 없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적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인터넷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 세 가지 주문을 돌려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 지금 너무 나대고 있어. 2번 진정해. 3번 너 아직 그런 단계 아니야. 좀 그런 단계 아니야. 극단적이기는 한데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일하신 직원분이랑 며칠 나간 제 실력을 계속 비교하면서 저를 갉아먹을 바에는 이 세 개의 주문을 돌려서 쓰는 게 장기적으로 나의 멘탈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완벽주의적 생각이 들 때 이 세 개의 주문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저는 이 질문을 답변을 생각하면서 제 정체성이라는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아직 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런 모습이 또 제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이 예시로 남겨주신 정체성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가 이 파트 준비를 하면서 PD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재연을 부탁드리려고 PD님을 급하게 모셔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떻게 써는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수치를 다 까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밌을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본에 어떻게 썼는지 읽어드릴 테니까 딩동님이 한번 맞춰주세요. 만담처럼. 저는 럭키비키를 제 정체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 때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상황을 제시해 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톱을 자르려다가 발가락을 잘랐다면요? 이래도 럭키비키? 나 발톱을 자르려다가 발가락을 잘랐네? 더 이상 발톱 자르지 않아도 되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어떤가요? 이 정도면 럭키비키 정체성인가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짰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타가 좀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좋아해 주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좀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나인님이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았어요. 뭔가 지인님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필로그 때 볼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라디오도 잘 들어주세요. 네, 저희 라디오를 위해서 녹음하다가 달려와 주신 PD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신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만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대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형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형태의 사랑을 아무 말 않고 지나갈 수 있나요? 어쩌면 자신의 사랑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일 수도 있죠. 사랑을 하는 모두가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사랑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인 게 약점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3화의 체크아웃은 이전과 다르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1, 2화의 체크아웃은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체크아웃은 독자의 리뷰로 책 소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접 읽은 사람의 감상이 있다면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 페이지 터너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허락해 주신 HDM1223님, 누크북스, 리얼킴, 책자국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트렌드 도서, 비주류 경제학, 어떤 비밀, 루시드 드림, 무지의 즐거움, 4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HDM1223님의 비주류 경제학 소개글입니다. 일률적인 유행사회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취향이 각자 도드라지며 다양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요즘 팝업스토어와 술, 책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재무 이야기이다. 비주류 경제학은 각 산업별로 대중적인 전문가와 게스트를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무 구조를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미 즐겨보고 있던 채널인데 책으로 출판되는 것이 정말 반가웠고 이재용 회계사와 토스의 콜라보로 탄생한 이 자연스러운 재무지식 전달 과정도 흥미롭게 느껴진다. 재무라는 존재가 어려운 이유는 일상에서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계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산업, 기업,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야가 넓어질 것은 확실하다. 그동안 막연했고 마주하기 싫었던 숫자의 세상을 좀 더 내 취향과 일상과 연결지어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라서 더 추천하고 싶다. HDM123님은 책과 전시를 추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귀여운 캐릭터가 알찬 정보를 알려주는 짧은 만화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리한 시선으로 삶의 다양한 면을 관찰하시는 HDM1223님, 저희 페이지 터너가 응원하겠습니다. 리뷰를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누크북스님의 어떤 비밀 소개 글입니다. 잠시 서성이다가 끝내 울리는 사람. 그것도 꼭 사랑으로 울리는 사람. 참 순수하고 참 지독하다 느껴지는 글. 그래서 아름다운 잔상이 내내 마음에 남는 글.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이나 구애 증명을 읽으며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했던 독자들에겐 선물 같은 책이겠지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건네는 이 편지들을 읽고 나서 그의 소설이 궁금해진다면 그건 독자님의 럭키비키. 전 출판사에서 표지의 아름다운 그림에 맞춰 비누 선물을 준비했나 했는데 11월의 글들을 읽다 보니 이건 실컷 울고 깨끗이 씻어내란 뜻인 걸로요. 동네 책방에서 어떤 비밀을 구입하면 비누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책 표지와 어울리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책방 누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서점으로 어느 시선도 놓치지 않고 책방 누크만이 가진 표현력으로 우리의 동심을 울립니다. 아름다운 잔상이 남는 누크북스님, 소중한 리뷰를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책 루시드 드림을 리뷰해주신 리얼킴님의 소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두려워하기. 어른과 아이, 꿈과 현실, 경계가 흐려진 세계에서 희미한 겨울을 버티고 결국 완연한 봄을 얘기하는 아이들. 나는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한다. 주머니에 든 건 주먹뿐이라도 눈을 뜨고 제 발로 걷고 깨어있는 너를 모두 응원한다고. 거짓말처럼 추워진 날씨를 느끼며 루시드 드림을 읽다가 수능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소설 속 아이들과 겹쳐 보인다. 정답만을 찾다가 어떤 질문도 목적도 잃어버리는 세계 속에서 혹은 정답 없는 경계의 세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루시드 드림은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는 책이다. 시선이 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리얼킴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리얼킴님의 시선 자체가 하나의 책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함께 펼칠 수 있게 해주셔서 리뷰를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자공님의 무지의 즐거움 소개글입니다. 책방에 들여놓을 책을 고를 땐 꽤 여러 가지를 살핍니다. 좋은 저자인지, 믿을 만한 출판사인지, 주제의식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지. 그런 기준으로 눈에 쏙 들어온 책이 우치다 다스루의 무지의 즐거움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한국 독자를 향해 쓴 우치다 다스루의 첫 오리지널 한국판 책인데 유유 출판사 편집부와 번역가가 한국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고 저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배움에 관한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반지성주의가 판치는 세상, 알량한 지식으로 왜곡과 호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무지를 미천 삼아 즐겁게 배워나가는 천진한 어른이 되어보자고요. 좋은 소개글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책자공님은 제주 동쪽 끝 마을 종달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발자국처럼 마음 깊이 남는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책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향을 찾고 취향을 나누는 책자공님, 페이지 터너가 응원하겠습니다. 리뷰를 공유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4권의 소개글을 들어보셨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지난 책기라웃은 책이 설명하는 줄거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독자가 설명하는 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과 와닿는 느낌이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4권의 책이 이번에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저는 저번 화에서도 그렇고 좀 작가님을 따라서 이상형 도서를 고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진영 작가님의 어떤 비밀이라는 책이 제 최고의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증명이라는 책을 대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읽었거든요.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교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면서 후다다닥 읽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좀 흡입력이 있었고 너무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이번 어떤 비밀이라는 책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순수나 지독 이렇게 좀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글자가 책에 어떤 마음으로 새겨졌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살짝 읽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적 폐활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지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지적 폐활량이 어떤 의미냐면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계속 견뎌나가는 힘을 지적 폐활량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든데 그거를 이제 지적 폐활량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신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하나만 보고 책에 좀 매료된 것 같아요. 그 딱 표현 하나가 이제 나이님의 심장을 딱 울리는 그런 표현이었네요. 그럼 제가 고른 책은 또 딩동님과 겹칩니다. 어떤 비밀
이야기인데요. 저도 똑같이 이제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 또 신기한 게 저도 몰래 읽었어요. 수업 시간에 읽으셨나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읽었는데 이게 좀 참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보면서 진짜 슬픈 내용이잖아요. 생각보다 어두운 내용이고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그걸 좀 참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로 책이 나온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최진영 작가님은 사랑이라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조금 잘 담아내시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소개를 들으니까 더 뭔가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구의 증명이 되게 좋게 다가왔고 준희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최진영 작가님의 책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인스타 좀 댓글을 봐도 너무 좋다는 사람과 너무 싫다는 사람 이렇게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비밀이라는 책도 호불호가 이렇게 심하게 갈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희는 호일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두 분 일단 호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읽어보고 나중에 감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인님을 또 물들여서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체키라웃에 대해서 저희 각자의 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 3화의 체키라웃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페이지 터너의 이야기를 더 깊고 넓게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과 마음이 모여 완성된 시간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3화의 마지막 코너,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하! 네,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일단 두 매체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내가 나인트로 충분하다는 걸 되게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20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좀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DJ분들에게 대도시의 사랑법 명대사를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보호필름 떼고 하는 거야, 이 겁쟁아. 제가 읽으니까 되게 멋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 멘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딩동님이 되게 영화도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아요. 대사도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 저는 사실 책을 읽었을 때 좀 새로운 형태의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우정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누군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좀 더 이제 그 사람의 뭔가 고유한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거를 좀 더 중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다양한 사람과 우정을 맺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아까 캐릭터들을 비교할 때는 좀 가감없는 표현 때문에 좀 거친 표현들도 있고 그게 조금 저한테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 표현들이 더 매력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뭔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든 내가 관계에 있어서든. 근데 이런 것들,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해보고 약간 이런 캐릭터들,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아직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나도 이렇게 좀 솔직해지고 아까 딩동님이 말씀해주신 대사처럼 보호필름 떼고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딱 얻게 되는 화였던 것 같습니다. DJ분들의 이런 하이라이트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이번 3화의 테마는 폭풍인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많은 분들을 위한 위로부터 목표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수험생분들을 향한 응원까지 이 대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가이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4권의 책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죠. 페이지 터너로서의 녹음이 좀 시작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넘쳐가지고 큰일입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겨울에 목도리와 장갑은 무슨 색이 좋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4화와 에필로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 방송되는 4화에서는 제124회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 특집입니다. 특별한 게스트와 진행하는 특집 코너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읽어주시면 청취하시는 즐거움이 2배가 되지 않을까요?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소년이 온다와 함께 저희 페이지 터너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는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터너 DJ 나인 준이 딩동이었습니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센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김진, 구성 이효은, 영상 이재림, 진행 김성린, 정지은, 진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